해줘. 오늘 며칠이지? 7월 6일이구나. 아 시간 잘 간다. 아 마이크 가져. 아, 그러게. 하면 되나요? 네. 네, 오늘은 7월 6일, 주제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저는 정예림입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 설립일은 아시는 분? 모르시겠죠? 네, 이건 어려우니까 1945년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죠. 네, 45년에 서성환이라는 개띠해네. 그런가요? 네, 서성환이랑 광복. 네, 서성환이라는 분이 설립을 하게 됐는데 9월 5일에 설립을 했고, 그 서성환 님이 대표이시긴 한데 그분이 화장품 회사를 차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서성환이라는 분이 황해도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황해도에서 부모님이랑 사는데, 부모님이 이제 아빠는 약간 그 돈을 벌어오는 데는 관심이 없으시고 막 사냥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이런 데만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이제 어머니께서 꾸리게 되는데, 어머니께서 그 6남매였대요. 그래서 6남매를 여자 혼자 키우려니까 이게 농사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땅이고 집이고 뭐고 다 팔고 서울로 올라갔대요. 서울로 내려갔대요. 근데 서울에서도 타지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성으로 가게 됩니다. 개성으로 가서 남의 물건을 떼어서 팔면서 행상을 하시면서 6남매를 키우시는 거예요. 윤독정 여사라는 분이거든요. 그 설립자의 어머니신데, 윤독정 여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떼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장사 수완이 있으셔서 그 장사가 되게 잘 됐대요. 자, 집중 안 하십니까? 듣고 있어요. 경고 주세요. 네, 경호. 유라씨 경고 한 표. 예? 무슨 소리예요? 형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떼어서, 네, 윤덕정 여사님이 독하다고. 네, 사업 수완이 좋으셔가지고 개성으로 갔대요. 네, 맞아요. 개성으로 가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수완이 너무 좋아서 잘 팔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이거 남의 물건 팔아서 내가 이렇게 잘 파는데 내가 만들어서 팔면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파시던 물건이 머리에 바르는 오일, 이런 약간 생필품들이었대요. 그래서 생필품들을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동백 열매를 제공받아서, 그러니까 동백 열매를 사서 그 열매를 고운 판에 거르고 한 번 더 걸러서 기름을 추출해서 그 동백 기름으로 헤어 오일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게 1920년대입니다. 동백 5일. 네. 그렇게 해서 일제 강점. 네, 동백 오일이 너무너무 잘 팔려서 잠시만요. 아예 가게를 세우세요. 동백 오일만 파는? 동백 오일 가게. 네, 근데 그 동백 오일을 파는 회사가 창성상회? 창성상 맞나요? 네, 창성상점. 장사가 잘 되라고 창성상점이라는 가게를 세워서 그냥 가내수공업으로 집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파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잘 됐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공업용 오일로 만든 헤어 오일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헤어 오일을 바르면 머리를 감아도, 네, 머리를 아무리 감아도 떡지고, 그리고 머리가 점점 탈색이 되더래요. 색깔이 변색이 돼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엄청 잘 팔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어머님께서 하시고, 그 재료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 수급을 아들한테 시켰대요. 그때 서성환의 나이가 16살. 16살에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 개성에서 남대문까지 와. 180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왕복으로 하면 한 140km 정도였대요. 그거를 자전거로 하루에 140km를 운전해서 왕복으로 재료를 수급해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도시락 3개를 자전거에 싣고 좀 가서 아침 먹고 재료 사서 오는 길에 점심 먹고 또 오는 길에 저녁 먹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어머니를 도왔대요. 대단하다. 진짜 대단. 심지어 그때는 도로가 준비가 잘 안 돼서 길도 안 좋고 심지어 옛날 자전거라서 뭐 기어도 없고 짐까지 실어서 정말 무거웠을 텐데 그렇게 엄청 열심히 도왔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성환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그 자세는 훔칠 수가 없다. 오, 네. 명언이다. 네. 진짜 명언이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될 거라는 이제 뜻으로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자세는 훔칠 수 없다는 명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백화점,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츠코시 아니요. 사람 이름이에요. 태평백화점? 해화백화점? 아니요. 태평양? 아니에요. 사람 이름인데 제가 그거는 까먹었어요. 화신백화점? 김모모 백화점이었어요. 화신백화점 맞다. 화신백화점. 저게 맞다. 아닌데 김모모 백화점이던데. 예? 김상품. 문제는 아니야. 네,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돼요. 근데 진짜 그게 대단한 일인 게 가내수공업으로 주방에서 가마솥에서 끓여가지고 만들었던 상품을 백화점까지 입점을 하게 된 게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 1945년에 서성환이 강제징용 중국으로 끌려가요. 강제징병 때문에 중국으로 끌려가서 근데 중국으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서성환은 재료들을 다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도 뭔가 제품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끌려갔는데 일본이 패하면서 이 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중국에 떨어지긴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돈은 없고 난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해서 진짜 사업선이 좋았던 게 그때 당시에 그 옷 중에서 제일 품질이 아이고 그 경고입니다. 미네님은 그래서 군복을 염색해서 염료가 있었대요. 이제 화장품 그 헤어 오일이나 이런 걸 계속 만들었으니까 염료가 있어서 염료로 군복을 염색해서 팔기 시작했대요. 중국에서.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돈을 마련하고 먹고 살 돈을 마련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사업은 그대로 잘 되고 있었지만 이게 집에서 그냥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나 봐요. 왜냐면 중국에 가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훨씬 잘 살았으니까 중국의 시장 막 이런 경제 상황을 보고 와 내가 아는 세상이랑 너무 다르다. 내가 아는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름을 태평양으로 바꾸게 됩니다. 태평양 상회 이런 식으로 바꾸게 돼요. 그 태평양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태평양으로 바꾸게 되고 잠시만요. 태평양 상해로 바꾸게 되고 그 얼마 후에 혹시 멜로디 크림이라고 아시나요? 몰라요. 지금은 멜로디 크림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멜로디 크림이라고 발음을 했대요. 그래서 서성환이 처음으로 만든 화장품입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나니까 다들 자기 PR의 시대가 온 거예요. 전쟁이 끝나니까 나에 대해서 나를 가꿀 수 있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림이 엄청 잘 팔리게 돼요. 특히 그 크림은 우리나라 최초로
그 브랜딩이 된 크림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디자이너들을 막 고용해가지고 상표 디자인을 하고, 옛날에는 뭐 상표고 브랜드고 이런 거 없이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떤 원료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화장품을 사람들이 썼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공식화된 화장품이 나오게 돼서 되게 심지어 또 디자인이 되게 예뻤대요. 지금 봐도 예쁘대요, 사람들이. 아, 찾아봤어? 예쁘다. 지금 봐도 예쁘대요. 근데 그게 이제 1940년대니까 그래서 엄청 잘 팔리게 돼요. 그래서 브랜딩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서성은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해서 조금씩 끊어져서 죄송해요. 그래서 1964년에는 최초로 화장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964년도부터 지정 판매소라는 그 유통 방식을 채택해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마다 지정 판매소를,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로드샵이겠죠? 길거리마다 있는. 네, 그런 지정 판매소를 지역마다 차려서 거기서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근데 지정 판매소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지정 판매소가 아까 전에 뭐 멜로디 크림 이런 게 엄청 잘 팔리고 그 오일 같은 게 되게 잘 팔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잘 팔리는 게 항상 보이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비슷한 물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경쟁 업체들은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 중간 마진이 더 많이 남도록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지정 판매소 직원한테 로비를 해서, 너네 거 어차피 파는데 우리 것도 껴서 판매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우리가 돈 더 줄게. 중간 판매 해주는 너한테 돈을 더 줄게 라고 꼬셔서 다른 제품까지 판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제품들은 지금 그때는 태평양이죠. 태평양의 제품들은 매출이 점점 줄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한번 맞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왜 위기냐면 너무 전국에 퍼져 있으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위원을 감사하는 기관을 차려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그거마저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와중에 채택한 방식이 다른 방식을 이제 해야겠다 해서 채택한 방식이 방문 판매예요. 아모레퍼시픽은 방문 판매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없을 만큼 방문 판매 위력이 되게 대단한 회사인데, 지금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이름도 방문 판매에서 쓰던 브랜드 이름이 아모레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신 분? 몰랐습니다. 네, 아모레가 그 브랜드 아모레 아줌마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방판 아줌마들을 아모레 방판 유명하지. 진짜요? 써봤어 나는. 네. 그 집에 와가지고. 그게 전체 매출의 85%가 될 정도로 방문 판매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85%가 될 정도로 되게 매출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모레라는 이름이 그 브랜드 이름이 된 게 공모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탈리아 영화 형사 아시나요? 모르시죠? 엄청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라서. 이탈리아 영화 그 형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주제가가 아모레라는 노래였대요. 근데 그 노래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라디오를 틀면 하루에 30-40번은 나왔대요, 그 곡이. 지금으로 따지면 BTS 블랙핑크처럼 되게 우아한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아모레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공모를 했을 때도 두 사람이나 아모레라는 이름을 공모에 올려서 그 아모레가 선정이 돼서 아모레라는 브랜드가 방문 판매 브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방문 판매가 너무 잘 되다 보니 매출이 1년에 30에서 60%씩 매년 늘게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1986년에
그렇게 해서 매년 늘게 되는데 1980년대가 되고 위기가 터져요. 우리나라는 원래 화장품 수입이 안 되던 나라였어요. 근데 1986년부터 해외 화장품 수입이 자율화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1980년도 후반부터 90년도까지 되게 외국 물건들, 외국 수입품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되게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명품 브랜드에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수입 브랜드에 대한. 그래서 위기를 한번 맞아요. 그리고 1987년에 태평양 화학 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모레였다가? 아니요. 원래는 청송 상점에서 태평양 상회에서 그다음에 태평양 화학 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근데 되게 많이 바뀌어요. 앞으로도 또 계속 바뀔 거예요. 아모레는 그때 당시까지 아모레는 방문 판매 브랜드의 이름일 뿐이었어요. 지금 뭐 소라수 이런 것처럼 브랜드의 이름일 뿐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80년대, 그러니까 방문 판매로 잘 팔리고 나서부터 다른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80년대 초,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부터 이 아모레가 서성하니 왜 그랬는지 사업을 이상한 데로 확장을 해요. 막 금융, 보험. 혹시 아모레 돌핀스라고 하시나요? 귀엽다. 예전에 야구단도 있었고. 그래서 돌풍이가 있구나? 네, 돌풍이가 그래서 있는 건데 그것도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돌핀스 구단도 있었고, 금융. 돌핀스는 알아. 네, 보험, 뭐 건설, 뭐 금속, 그러니까 온갖 게 다 있었는 거예요. 그 확장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확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무리해서 한 거죠.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다른 기업들도 다른 분야의 계열사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좀 유행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기업들은 IMF가 터지죠. 90년대에. 그러면서 쫄딱 다 망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모레는 IMF가 터지기 몇 년 전부터 지금 회장인 서경배라는 분이 잠시만요. 아들인가? 네, 차남입니다. 장남은 어디 갔어? 장남은 사업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슬픈 얘기. 이게 그렇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돼서 원래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장남에게는 뭐 보험이나 금융이나 이런 분야들을 맡기고 차남에게는 화장품 분야를 맡겼어요. 화장품, 화학 이쪽 분야를 맡겼는데 이게 너무 중구난방되다 보니 위기가 온 거죠. 그렇게 아까 전에 화장품 수입도 자율화가 되면서 매출이 주니까 우리 벌려놓은 건 많은데 돈이 없네,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리를 하게 돼요. 이게 정리를 하게 된 이유도 그 창업자가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다 버리더라도 뭘 남겨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남겨야 될 건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화장품 장사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 정리를 합니다. 특히 심지어 정리를 너무 잘했어요. 이게 되게 아직까지도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모레 돌핀스 같은 경우는 공짜로 창업을 했는데 현대에 460억인가? 450억인가를 주고 팔아요. 받고 팔아요. 받고 팔고 심지어 금융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흑자가 나고 있었대요. 3년 연속 흑자가 나고 있었는데 그것도 화장품이 아니니까 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SK에 팝니다. 그게 지금 SK증권이고 그리고 보험사도 팔게 되는데 그게 지금의 동양증권입니다. 동양 생명? 뭐 이런 거? 네, 동양생명 이런 게 지금
네, 그리고 구조조정을 엄청 많이 심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남는 돈을, 그 번 돈들을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신기하게 이 사람은 그 연구에 투자를 해요. R&D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화장품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차리고 그 한방 화장품을 그 서성안의 고향이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게 개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개성이 인삼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맞아. 네, 한방 화장품을 인삼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원들을 갈아 넣어서 왜냐면 인삼이 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화장품으로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그 세계의 모든 한의학의 그 문헌들을 다 조사하고 막 기술 제휴하고 연구소 차리면서 3,600번인가의 그 시도를 통해서 한방 화장품을 만들게 되고 그 화장품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게 설화수입니다. 설화, 맨 처음에 설화였는데 설화가 얼굴에 눈꽃을 피우는 것처럼 아름답게 하겠다는 뜻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남은 돈을 연구에 투자한 바람에, 연구에 투자한 덕에 지금의 그 아모레를 살린 브랜드들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IMF가 와요. 근데 이미 우리는 구조조정을 다 해서 현금을 많이 쌓아놓은 후였잖아요. 그래서 IMF가 와도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IMF가 왔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이제 도산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모레는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아모레 그 IMF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대요. 왜냐면 그 전에 너무 벌려놓은 게 많아서 구조조정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게 와서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아들 그러니까 3세 어떻게 보면 3세 경영으로 들어와서 서경배 지금 대표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물려받고 나서 20배가 넘게 회사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3세 경영에서 많이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20배나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02년도에 아까 전에 주식회사 그 태평양이었잖아요. 태평양에서 생활용품이랑 화장품이랑 식품류를 그 부문을 분할해서 아모레퍼시픽을 만듭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고 상호명도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으로 변경하고 월드컵 때는 네, 2002년이네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주태평양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지주회사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지주회사도 아모레퍼시픽 그룹주, 그러니까 아모레지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혹시 찾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아모레퍼시픽 그룹주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2006년 6월에 상장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늦었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저는 90년대에 상장했을 줄 알았는데 2006년에 상장을 했고 그때부터 거의 직각으로 쭉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크게 뭐 망하진 않았대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주식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많았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주식 평가액이 뭐 12조인가? 120조인가? 아무튼 그 이건희 회장보다 현금이 많았던 적이 있었고 주식 가격은 1주당 최고가가 450만 원인가?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10분의 1로 분할해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45만 원 정도인데 최고가가 그렇다고 합니다.
한 주에 좀 그렇게 비싼 주식이 우리나라에 있었는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비쌌어. 오뚜기. 아, 오뚜기도 그랬어요? 네. 오. 아, 아닌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거 그 아모레 지주사가 된 거는 2011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용산 사옥으로 이사한 거는 2017년이래요. 2017년에 용산으로 이사를 했고 맨 처음에 개성에 있다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개성에 있다가 45년도에 그 서성원이 회사를 차리고 남대문으로 이사를 해요. 왜냐면 남대문으로 재료 수급하러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개성에서.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재료 수급 문제가 있으니까 남대문으로 이사를 했다가 용산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잠깐 피난도 갔었어요. 부산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만든 게 ABC라는 브랜드예요. 아마 모르실 텐데 너무 옛날이라서 50년대라 가지고 ABC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도 헤어 오일 같은 헤어 왁스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성 오일로 만든 헤어 왁스라고 합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막 여러 나라들을 다녔대요. 그리고 또 최초로 만든 게 선크림. 우리나라의 선크림도 아모레퍼시픽이 최초로 만들고 그때는 이제 식약처에 선크림이라는 걸 식약처에서 그 허가를 내주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왜냐면 선크림의 필요성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엄청 고군분투했다고 합니다. 최초로 만든 게 또 에어 쿠션. 혹시 아시나요? 맞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쿠션이 아모레퍼시픽에서 처음 만든 거고 그 특허를 지금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몰랐어. 쿠션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지. 대단하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우리나라인 건 알았는데 아모레가 최초인지 몰랐어. 나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방문 판매 얘기를 다시 하자면 방문 판매를 하고 나서 그 방문 판매를 했을 때가 이제 전쟁 후였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일자리가 진짜 없었대요. 그리고 남편을 잃거나 아니면 아빠를 잃어서 생계에 여자들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일자리는 없고 했을 때 그 방문 판매 제도가 생겨서 되게 여성 일자리를 엄청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만들었다고 하고 네 그리고 기여했구만. 그 방문 판매 하시는 분의 인원이 2만 명까지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방문 판매. 상사에서 2만 명이 앉아서 교육 듣는 장면. 네 맞아요. 2만 명이 진짜 여기도 요즘 가끔 오세요. 많진 않지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멜로디 크림 있잖아요. 그 멜로디 크림으로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멜로디 크림인지 다른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품으로 매출이 1조까지 나게 돼요. 네, 근데 그 당시는 화장품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을 때라서 그 매출이 1조까지 난다는 건 엄청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 쿠션을 만들었을 때는 포브스에서 100대 혁신 기업을 뽑았는데 그 안에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매출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기를 혹시 아시나요? 코로나 때. 이유를? 아닙니다. 중국. 맞아요. 중국이 기술력이 너무 향상됐어. 땡! 그 중국이 우리나라 그거 저렴해져서? 한한령 하면서 맞아요. 중국이 한한령 하면서 중국인들이 안 들어오게 된 것도 그 영향이 엄청 컸다고 들었어요. 사드보고? 네, 맞습니다. 사드보복으로 한한령이 발령돼서 중국에서는 한국 콘텐츠, 한국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피해를 되게 많이 받았고 동시에 그 중국에서는 자국 우선주의가 시행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약간 우리나라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을 해보자. 우리는 지금 인구도 엄청 많고 약간 이러면서 자기네 화장품을 만들려고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자기네 화장품을
사는 게 좋은 일이다라는 인식을 막 심어주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막 그런 홍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들이 안 팔리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 중국이 점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GDP가 올라서 점점 고급 제품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명품 아니면 막 유럽 제품, 고급 비싼 거 막 이렇게 찾게 되는데, 저희는 중국에 이렇게 수출을 했을 때 저가, 중저가, 가성비 약간 이런 걸 밀고 나갔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먹히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저희 회사 매출의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에서 매출이 확 줄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매출이 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나라로라도 열심히 팔아야 되나 보네요. 네, 맞아요. 이제 미국 뭐 그런 데 파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보자 했어요. 근데 이게 시기가 잘 맞았던 게, 유럽이나 미국에 저희 한류가 너무 인기가 많아지고 BTS나 그 블랙핑크의 인기가 너무 많아지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15년까지만 해도 한국 화장품의 순위가 미국에서 9위였대요. 근데 18년이 되니까 3위가 되고 지금은 1위예요. 심지어 프랑스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신기하죠. 신기하다. 근데 이게 자국 화장품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그게 한 60% 정도 되고, 수입이 지금 한 30-4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매출이 50% 이상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약간 타이밍을 잘 맞춘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 회사에서는 2015년도 정도부터 미국이랑 유럽 시장을 염두하고 그쪽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네, 저도 신기한데, 근데 이게 좀 잘 된다 싶었더니 코로나가 터져요. 아이고. 네, 맞아요. 위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는데, 이거는 이제 제 지인 직원분께 들은 얘기예요. 저희 경쟁사가 이제 LG생활건강이잖아요. 근데 LG생활건강이랑 저희랑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둘 다 설화수 후라는 한방 제품이 중국에서 매출이 되게 높았고 잘 팔렸었는데, 그 따이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서 싸게 사서 자국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 LG생활건강 후는 그냥 살 수 있도록 했고, 저희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 그 공식 유통망이 아닌 다른 유통망으로 퍼졌을 때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 제한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치는 지켰지만 매출이 떨어졌다. 장기전을 봐야지. 네, 그래도 맞아요. 장기전을 봐서. 그래서 지금 후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예 순위에 없어졌고요, 중국에서. 저희는 그래도 순위에 아직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3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화장품이, 설화수가. 근데 원래 1위였는데 1, 2, 3위를 다 그 유럽 제품이랑 자국 제품에게 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5년도부터 미국이랑 유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업을 좀 확장시켰는데,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을 되게 많이 인수를 했어요. 중소기업들도 되게 인수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인수를 되게 많이 하고, 미국 기업도 인수를 많이 했는데, 혹시 코스알엑스 아시나요? 알아요. 네, 코스알엑스도 저희 회사 인수를 해서 지금 저희 회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저희 그 다른 데서 발생하는 매출이랑 거의 똑같이 거의 1대1이 될 정도로, 아니면 그거의 한 80%가 될 정도로 코스알엑스의 매출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일단 좋아요.
아 진짜요? 코스알엑스 패드, 뭐 스킨 패드 많이 화장품 샀어요. 화장품. 네. 좋아요. 근데 맨 처음에 그 회사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는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다들 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니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굳이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은. 근데 지금 와서는 그걸 안 했으면 큰일 났다. 중국이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그 타임라인을 보면 이렇고요. 기업의 정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총은 지금 되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8조 7천억이고 배당률은 일반주는 거의 1%대, 그 다음에 우선주는 2.5%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PER이 되게 높아요. 60이고요. 진짜 높죠? 뭐를 이렇게 보는 거야, 장기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출 구성은 화장품이 88%, 그 다음에 생활용품이랑 녹차가 12%입니다. 이 녹차를 얘기하자면 또 얘기가 길어요, 아주. 이 서상한 회장이 왜 녹차를 사업을 시작을 했냐면 이 사람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온갖 나라를 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어떤 나라를 가도 중국을 가도 나한테 차를 내주고 유럽을 가도 나한테 차를 내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차랄 게 없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통 차들은 문화가 사라져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차 문화를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에 그 완전 불무지, 완전 그 개발되지 않은 땅, 황무지죠. 거기를 개발하고 춘천도에도 있고 뭐 경기도에도 있고 뭐 전라도에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 100만 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평 정도 되는 땅을 개발해서 거기에 녹차 당원을 세우게 됩니다. 밭을 세워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나고 있는 녹차 중에서 한 25% 정도는 오설록에서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설록을 만들었고, 사실 지금 제가 그 재무팀 직원이랑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건데 오설록이 적자래요. 적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가 뭐 차 문화가 그렇게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차밭이라는 게 너무 엄청 그렇게 대규모로 하면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만큼 이익은 안 나니까 그 엄청 적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설립자이신 서성원 회장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회장님도 차에 대해서 엄청 차를 되게 좋아하셔서 그 사업을 적자가 나도 다른 기업의 흑자로 메꾸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는 다른 화장품 회사들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연구 개발에 정말 많은 돈을 써요. 그래서 뭐 설화수나 그런 한방 화장품도 그렇고 지금 저번에 제가 사다 드렸던 레티놀 제품, 레티놀이란 성분도 저희 회사가 이제 특허내가지고 한 건데 저희 회사가 그거 연구하는데도 뭐 10년, 20년 걸렸다고 하고 설화수는 40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연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회사 급여가 되게 짜요.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화장품 회사 급여가 되게 짠데 연구원들은 돈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소라스텝? 아? 소라스텝이 제일 많이 받는 거야? 이거는 일환데요. 회장님이 염색약을 만들어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아모스도 저희 회사 건데 그 염색약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을 데려다 놓고 우리 염색약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연구원이 염색약 만들면 뭐 해주실 건데요? 집이라도 한 채 사주실래요? 이렇게 했대요. 어떻게 그랬는지. 사줄게 이렇게 하고 염색약을 만들게 돼서 그분은 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만들만한데? 근데 그런 식으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고 이거는 언론에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서경배 회장님이 되시고 나서도 연구에 되게 화학 연구에 되게 좀 뜻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개인 돈 3천억을 내놓으셔서 생명과학 부분에 연구를 하는데 지원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이나 뭐 우리나라의 그 좀 유명한 연구원들을 데려다 놓고 그 3천억을 투자해서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 공부하다가 어떻게 찾게 됐긴 했는데 언론에는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이 너무 아픈데? 한 번 마실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미국이랑 유럽에 진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원래 발을 갑자기 물었어요. 진짜? 칸도 잘했어. 너무 아파. 네, 우선 왜 뭐? 미국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 회사를 인수하는 식으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유럽에서 성공한 계기를 한번 맞춰보실 분? 잠시만요. 여기 강아지 이름을 다 풀어놨어요. 네. 몇 년도? 최근? 네. 유럽에서 최근은 아니죠. 최근은 아닌데 90년대일 거예요. 뭐 문제가 뭐라고? 유럽에서 성공한 계기. 그게 문제다요. 아, 성공한 계기? 네. 2016년. 아닙니다. 더 옛날입니다. 유럽에 진출한 계기. 진출한 게 계기? 네. 유럽에 갔는데 화장품이 아무것도 없어. 아니요, 유럽은 화장품이 심지어 엄청 지금도 동물 유럽 실험. 화장 뭔가 향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뭐? 동물 실험. 향수. 향수 어떻게 하셨어요? 유럽은 향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 다른 나라에서는 향수. 취급하지 않은 게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니까 뭐 불가리나 뭐 프랑스나 이런 게 다 그쪽이잖아요. 오 맞아요. 그 아, 나 얘기를 맞았어. 오 신기하다. 이거는 진짜 못 맞히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롤리카 램피카? 그 아시나요? 사막 모양 향수. 나도 네. 썼어 그거. 아 진짜요? 그 미국이나 유럽에 저희가 진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미 자궁 화장품들 회사가 3천 회사가 있었고 3천 개의 회사가 있었고 그쪽 회사들도 경쟁이 너무 치열했대요. 그때 우리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그때 되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 우리 화장품 이름을 걸고 가면 전혀 진짜 사람들 거들떠도 안 보겠다. 그래서 롤리카 램피카랑 제휴를 해서 거기서 향수를 팔게 돼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나서 그 향수 순위에 6위인가까지 오르게 돼요. 그거 되게 진한데. 그래요? 저 만나서 봤어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6위까지 오르게 돼서 그러면서 저희 회사를 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과 미국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거 지금은 여기 없잖아. 로리타. 없죠. 맞아. 그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쓰면 안 된대. 롤리카 램피카 아니었어요? 롤리타 램피카. 롤리타 램피카 아니에요? 롤리타 램피카. 그 몰라 여기 그때 이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네. 내가 그 향수 써가지고 나 예전에 그 향수 썼다고 물어봤는데 그 이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로리타라는 그 네이밍을 우리나라에서 쓰면 안 된대. 되게 예민한 지금은 단어래. 그럴 수 그게. 있죠. 로리타가 무슨 콤플렉스. 로리타 그거 때문이에요? 아니 콤플렉스가 아니고. 왜 예민한 단어예요? 아동 그러니까 맞아. 아동 그러니까 뭐 그게 롤리타 콤플렉스예요. 맞아. 아동 그런 것 때문에. 성애자. 맞아. 아동 뭐? 그것 때문에. 아동 성애자. 그것 페도필리아 때문에. 중에 여자 아이들 좋아하는 그런 거가 롤리타라는 단어로 롤리타 맞아. 콤플렉스라고. 네. 롤리타가 약간 변태 같이 맞아. 그런가 봐. 나한테 그 얘기 해주더라고. 네. 우리도 리보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요? 리보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 리보라는 단어가 약간 천박한 이런 의미래요. 리보라는 게? 네네. 신기하다. 거기 나라는. 그럼 또 거기 이름을 바꾸고 네, 그래서 우리한테 팔려면 리보라는 상품에 새겨지지 않게 수출을 해달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보리. 넘어가자 빨리 가자. 보리? 네, 아무튼 너무 웃겨.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미국이랑 유럽이랑 중동 이쪽의 매출이 진짜 전년 대비 50% 이상씩 성장 중이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대요.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성장이 20%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진짜 K-팝 전공이랑 되게 밀접한 느낌. 맞아.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잘 된 거는 최고의 그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대표님이나 연구진 분들이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트렌드에 맞는 최고의 광고 모델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최고의 모델이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광고를 찍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누구가 흘러가는지 나오겠네. 네, 그래서 뭐 이나영, 전지현, 송혜교, 김태희, 뭐 다 썼네, 다 썼어. 네, 뭐 그냥 말하시면 다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블랙핑크도 네, 블랙핑크 얘기를 하자면 현재 그 제시? 제니. 제니는 헤라 모델이고요. 아, 샤넬이 아니에요? 헤라도 저희 그 우와. 모델이 6년인가 7년 됐어요. 지금은 인플루언서로 바뀌지 않았어? 아니에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 기사 아니, 떴던데? 바뀐 게 아니라 추가된 거예요. 그 인플루언스 아. 마케팅이 되게 아. 추가가 많이 돼서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막 6명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설화수는 지금 로상가요? 로제인가 뭐 있지 않나? 로제. 로제죠. 로제. 네, 로제가 지금 설화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화수가 중국에서 좀 비중을 줄이면서 디자인을 확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약간 중국스러운 네, 디자인이었어요. 진짜야? 네, 그래서 아니 막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 그 황색? 그렇죠. 디자인 팀에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 설화수도 한자로 써 있었어요. 맞아. 중에 설화수. 네, 지금은 근데 바꿨나? 지금은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영어로 써 있어요. 좀 세련돼졌어? 그래도 한글은 안 쓰는 네. 거야. 옛날에 그 케이스가 항아리 모양이었거든. 약간 그게 그것도 얘기를 하자면 제가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거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 디자인을 그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복 치마를 형상화해서 만든 아, 디자인이래요. 그래서 항아리구나. 그래서 그래. 항아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렇구나. 네, 근데 점점점 한방 냄새를 줄였더라. 네 맞아요. 요즘엔 거의 안 냄새도 줄였어요? 네. 그 대신 성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진짜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한방 화장품을 처음 우리나라에 내놓았을 때 반응이 진짜 안 좋았대요. 너무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이걸 왜 싫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막 한의학회 막 이런 데 가서 이거 우리 한방 화장품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랬더니 아니 한방 성분만 넣는다고 한방 화장품이냐 그 한방 재료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제 나오게 해야 한방 화장품이지 너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대요. 한의학회 같은 데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온 문헌이랑 그 연구를 통해서 그 한방 피부에 좋은 한방 재료가 뭐가 있는지를 다 추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재료가 있다고 해도 그걸 화장품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화장품을 만들더라도 그 영양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성분의 효능이 줄어들지 않도록 아니면 극대화되도록 하는 게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게 40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저 근데 진짜 내용이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빼먹을 게 많아가지고 아까 전에 모델도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거든요. 질문 많이 해주셨대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ESG 뭐 하고 있어? 일단 네, 아시는 거 알려주세요. 저는 아모레하고 꾸준히 만나고 있는 게 그 자문 요청이 와요. 점자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 맞아요. 그리고 우리 화장품이 어떻게 돼야 좀 더 쓰기 편하겠냐. 뭐 이런 그 해서 한 3번 정도 만났었는데 계속 컨택하면서 이제 뭐 점자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뭘 섀도우 순서를 이렇게 막 이런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요즘 되게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느꼈고 에코는 뭐 예전부터 조금씩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뭐 병을 갖다 주면 얼마를 준다거나 그걸 세척해서 다시 쓴다거나 그게 좀 제일 흔한 거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그냥 뭔가 ESG의 S에서도 동물 실험 이런 거 적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G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그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에코는 저희 회사는 일회용품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외부 아유, 그 사람들이 오니까 쓸 수 있는데 저희 3층 아니 4층 그러니까 4층이 없고 5층 이상부터는 그 종이컵이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일회용품들을 전면 금지시켜놔서 아예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점자 자문을 계속해 저는 그 다른 업무로 여기 있는데도 저도 한 4-5번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미 그 에스쁘아도 그렇고 마몽드도 그렇고 뭐 미장센 뭐 다른 브랜드들도 다 제품에 점자를 붙이고 있어요. 붙이던가 아니면 그 포장에 점자 스티커를 동봉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는 립스틱이 되게 특이했던 게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사람들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색깔을 보통 진짜 쓸데없게 막 핸드크림이면 핸드크림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여긴 그 컬러를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로즈, 뭐 베이지, 그쵸. 네, 뭐 핑크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한 게 있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에도 써 있고. 네, 맞아요. 메토 이런 거. 그리고 그 공병 가져가면 뭐 채워주고 이런 거는 뭐 워낙 많으니까 네 그렇다고 치고 저희 회사가 그 사회공헌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 이름을 까먹었다. 그 유방암 환우들을 위해서 유방암 환우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 뭐 재활 아니면 치료비 이런 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핑크리본 마라톤 핑크리본이지 핑크런인가? 아무튼 마라톤 대회가 매년 있는데 그 수익금을 다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저희 회사는 좀 유별나게 사회공헌 팀이 되게 크고 그게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삼성보다 뭐 예산이 더 많다던데요? 삼성전자보다 그 사회공헌에 쓰는 예산이 되게 많고 사회공헌 팀 자체가 엄청 인원도 많고 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그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 약간 요즘에 전기 없는 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건물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외관이 되게 화려하고 조명이 진짜 많은데 어떤 특정 날을 정해서 그 날은 저녁 뭐 6시 이후면 그 조명을 다 꺼요. 그래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그 약간 운동 같은 거를 시작해서 다른 기업들도 좀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현재 주가 지금 현재 주가는 제가 확인했을 때 149,500원이고요. 비슷해요. 배당은 그 일반주는 한 1%? 아까 얘기한 2.5%? 네. 언니는 네. 얼마에 샀어요? 저는 지금 14만원대 산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지금 발표 때문에 조금 사본 거고 사실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주식 사라고 하셔서 16만원대 샀다가 27만원인가 29만원인가 팔았다가 다시 산 거예요. 근데 지금 떨어졌는데? 네, 맞아요. 나 지지난 안팎 주가도 떨어졌네. 19만 원이었는데. 네. 27만원짜리 간 게 지금 14만 얼마 간다는 거죠? 14만. 네, 그건 근데 좀 된 일이긴 해요. 최근에는 20만원, 1,000원 정도까지 올랐었어요. 지금 149,500원이고 최근 최고가가 6월 초쯤에 20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저번 달이네. 약간 그게 크다. 근데 이게 그 진짜 커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그 연기금이랑 외국인들이 화장품 주식을 엄청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예린이 말로는 국내 주식 치고는 되게 변동성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최저가는 8만 원대였어요. 와, 진짜. 세상에. 미치겠다. 네. 단타 맛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12만 원, 그러니까 10에서 12만 원 사이면 사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10에서 12만 원 사이면 무조건 사고요. 심지어 1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많이 삽니다. 1,000만 원 단위로 사요. 근데 진짜 나도 아모레로 돈 많이 벌었거든. 네, 아모레 저도 많이 주식은 벌었어요. 미국 주식, 한국에서는 진짜 돈 벌기 진짜 좋은 주식인 것 같아. 맞아요. 이걸로 진짜 많이 벌었어. 네. 그리고 약간 어느 선이 있어요. 어느 선 아래로는 약간 안 떨어지고 어느 선 위로는 잘 안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또 내가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나. 가족. 아, 가족 얘기를 맞아요. 아이고, 이거는 좀 재미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서경배 회장은 지금 회장님이시죠? 그 회장님은 아내분이 있으신데 아내분이 농심그룹의 딸이십니다. 어머. 그래서 저희 회사는 농심그룹이랑 콜라보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먹태빵 같은 거 막 나눠주고 그런 거 많이 하고 정략 결혼이구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맺어져. 네, 서경배 회장님이 딸이 2명 있으신데요. 제 나이 또래예요. 그래서 제일 유명하죠. 서민정님. 네, 누구예요? 서민정님? 네, 서민정님은 서민정? 네, 하이킥에 나오는 그 서민정님 아니죠? 아니에요. 그지? 아, 깜짝 깜짝 놀랐네. 놀랐어. 그분은 나이 꽤 많은데. 많으시죠. 네. 스프리 디자인 그러니까. 바꾼 사람 아니야?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서민정님이 유명한 건 사실 결혼 후가 이혼으로 유명하신데 3개월 만에 결혼하시고 8개월 만에 이혼을 하셨어요. 아, 이거. 1년 안에 모든 게 끝난다. 화끈하시네. 네, 궁금하시면 스토리를 알려드릴까요? 네. 네, 그 결혼하신 분은 남자분은 홍나희 여사, 그러니까 삼성가예요. 그니까 지금 삼성 회장 누가 이재용의 아버님의 여동생의 아들 뭐요? 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이부진의 아들? 아니야 이재용의 아,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의 뭐 아무튼 사촌이에요. 사촌 이재용 사촌. 근데 그 사람이랑 이재용 결혼을 했는데 홍씨예요. 홍씨 그 홍나이 쪽이라서 홍씨인데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 쪽에서 전 여자친구가 정리가 안 됐었나 봐요. 이건 근데 루머예요. 루머. 그래서 이혼을 했고 왜냐면 서민정이 우리나라 그 20대 최고 부자인데 뭐 굳이 참고 결혼을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혼을 했고 회사로 들어와서 경영을 계속 했었어요. 일반 직원으로. 근데 그분이 진짜 그냥 일반 직원처럼 순수하게 하고 다녔어서 그 직원들이 되게 놀랬었대요. 막 밥 먹으면서 뭐 회사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밥 먹고 있고 그래서 쳐다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리고 되게 성격은 강한 자한테 강하고 약한 자한테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분들한테는 엄청 무섭게 몰아붙이시는 편이시고 그 막내 직원들한테는 막 되게 잘해주시는 편이시래요. 같은 팀에서 근무하신 직원분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나가셨어요. 회사에 계시다가 아빠랑 싸우고 나가셨는데 재혼을 하고 싶다고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게 아빠의 눈에 안 찼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회사를 나갔고 지금 원래는 이제 그 서민정님한테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바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회사 복지가 아까 막 봤는데 좀 아, 회사 다양하더라고요. 복지 엄청 많죠.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 거기서 안 나왔던 게 뭐가 있을까? 우선 라운이라고 제가 일하는 마사지실이 있고 뭐 피트니스 있고 병원 있는 것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 유명 인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작년인가? 몇 달 전인가는 오은영 박사님도 오셨었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우선 엄청 많이 와요. 진짜 한 달에 몇 번도 오고 왜냐면 모델도 있고 여기서 촬영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분들도 되게 많이 오고 밥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직원 할인이 되는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 비용을 거의 회사에서 다 내줘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강의를 여기서 하는 강의를 듣고 싶은데 내가 자리를 비울 수는 없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외국에 나가고 싶으면 뭐 주재원이나 이런 걸로 나갈 수 있게도 해주고. 근데 그걸로 나가면 뭐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다 책임을 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붙여주고 가정부 붙여주고 어머 집 나가야겠다. 주고 뭐 그렇게 하면 연봉도 업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왜 급여는 짠 거예요? 화장품 회사 특성이라고는 하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느 기준에서 짜다고 하는 건지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게 대기업 기준으로 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희 저희 회사 직원들은 저희 회사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사실 잘 안 해요. 중견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외부에서 보여지는 게 대기업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화장품이나 미용 쪽이 급여가 좀 짜다고 하는데 어때요, 민혜님? 뭐가? 화장품이나 미용 쪽이 급여가 좀 짠가요? 능력제지 뭐. 아,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저는 좀 회사가 사치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회사에 있는 의자, 책상, 뭐 아니면 가구 이런 게 몇 천에서 몇 억짜리인 경우가 많아요. 막 의자 하나에 2천만 원 막 이래. 다니는 사람은 중견이라고 툭툭거릴지 몰라도 중견이라고 하면 중견들이 욕해요. 네, 근데 나 그때 그 이사님 만났을 때 월급 짰어. 그쵸? 짜긴 짠가 보다. 근데 이게 성과급이 높을 수는 있는데 그냥 급여 자체는 되게 짜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님은 월급이 그 짜다고 복지를 줄이고 월급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나가서 사업할까 봐 그런가 보다. 만족도는 복지를 높이는 게 더 만족도가 높은가 봐요. 나가서 내가 생각을 사업할까 봐. 해봤는데 그 화장품은 이 등락률도 크고 아까 주식도 등락률이 컸지만 이 호황기가 있고 그 있잖아요. 안 될 때는 안 되고 잘 될 때는 잘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게 어려울 때 극복하기가 더 쉬워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그 저희 회사의 특징인데 저희 회사가 현금 보유량이 엄청 많아요. 아시나요? 저희 회사가 이제 알았어. 그쵸? 저도 몰랐는데요. 저희 회사 구조가 좀 특이하잖아요. 왜냐면 엄청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수익 구조가 그 재무 회계 쪽 직원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엄청 복잡한데 회장님한테 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회사 현금이 거의 이거는 사실 과장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 못지않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보유량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할 일은 없다고. 맞아. 네. 많아야지 회사가 안전하지. 네. 건물도 약간 금고처럼 생겼다 그렇게 듣고 그리고 이 건물도 엄청 유명한 유럽의 어떤 디자이너가 지어준 거래요. 버스 타고 지나가면 아모레다 하면 되지. 네,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성수도 좋아해요. 아모레 성수 얘기를 하자면 네. 지금 저희 회사가 또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수출 말고도 그 맞춤형 화장품 혹시 아세요? 네. 네,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이나 립 컬러를 나의 피부색에 맞도록,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제품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막 믹싱해서. 퍼스널 그 컬러를 찾아서 그거를 만들어준대요. 그런 서비스를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점점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그렇대요. 얼마 안 한데. 4만 원 성수. 정도는 사는 거야. 아무래 성수. 명동에도 있을 거야. 이번에 만들어졌어. 이름이 뭐라고? 아모레 성수. 성수. 네, 성수동에 있어요. 그 거기 가면은 QR 찍으면 샘플도 엄청 많이 줘요. 거기 가면 메이크업 강의 같은 것도 네, 1대1로 힙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엄청 힙해요, 하여튼. 뭔가 힙해. 동네 자체도 마당도 힙하고 예쁘고. 거기 담당하셨던 분이 저한테 지금 그 PB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성수에 들어갈 PB 상품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없다고 막 저한테 막 투덜투덜 대셨었거든요. 그 아이디어, 약간 힙한 아이디어를 계속 젊은 직원들한테서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슬픈 얘기를 하자면 얼마 전에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되게 뉴스에 나와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팀장급들을 다 뭐라고 해야 되지? 좌천?
다른 데로 보내. 팀장급들을 다 일반 사원으로 내려버리고 젊은 사원들을 팀장급으로 다 올려버렸어요. 아 맞아 봤어. 네. 주식 뉴스. 그래서 사실 나가란 얘기인가? 나가란 얘기라고 들릴 수 있죠. 그게 그 서민정님이 회사 들어오시면서 자기 라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젊은 세대 교체를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엄청 파장이 컸었어요. 근데 나는 네. 그 당사자들한테도 네. 그 회사 경영 차원에서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주의야.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근데 좀 회사가 젊어진 것도 있어서 사실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진짜 못돼 보이죠. 근데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회사에 최근에 준비하면서 회사의 직원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양한 팀에서 근무를 하시는. 근데 확실히 윗사람들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이건 틀린 것 같다고 느껴도 그냥 따라가 보는 게 어차피 내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믿고 따라가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진짜 준비 많이 했는데 무슨 내용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시간이 몇 시지? 상장 20분. 언제 했어요? 네? 상장 언제? 상장 2006년. 6월. 작업 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20분이야. 아, 그래? 쇼핑 타임 다행이다. 주신다고. 쇼핑 타임을 그때 못 가져 밥 먹고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좋아요. 우선 이걸 치우고 감사합니다. 우선 네 재밌었어요.